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경영학과의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면접 때 주눅 들지 말라고 한번 영상 나간 적 있었죠. 면접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제주기린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상담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우리 영상 밑에 댓글에 간단하게 써서 올려주셔도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은 당연히 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꼭 올려주세요. 면접을 할 때 절대 이렇게 대답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관으로 가서 면접을 하다 보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면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만큼 다이나믹한 경우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분들은 긴장한 상태고 그 장소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처음 오는 장소잖아요. 면접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면서 조절되지 않은 행동, 미처 생각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많이 내뱉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 면접장에서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유형 첫 번째로는요, 자리에 왜 지원을 했는지 동기를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전문가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회사의 발전이 중요한데 해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회사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살고 있고 회사의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들은 그 회사의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모든 직원들도 다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내 인생보다 회사가 더 중요할까? 질문을 던져보면 사장님을 빼고는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회사의 어떤 자리에 지금 지원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분들은 다 본인의 성장, 성취, 자아 개발 그리고 월급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기서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굳이 면접에서 대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어딘가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 있어요. 회사와 그 직무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들이나 어떤 경험 등등이 내가 그 회사나 직무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내가 아무래도 이 일을 그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회사에 내가 만일에 고용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학업, 그리고 경력 등등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다 어우러져서 직무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도 이 회사 시스템이나 업무의 어떤 스킬들을 익혀가면서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회사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 이러시더라고요. 이직을 하면 가족이 이 근처로 나와 같이 이사를 해서 살면서 가족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대체? 가정사의 문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어느 한 회사에 면접관으로 갔는데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지원을 하셨느냐 했더니 가족이 제주도에 다 같이 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에 있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여기가 떴길래 그냥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을 뽑지 말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사람한테 이 회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걸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그 자리까지 열심히 오셔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날 면접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면. 당연히 점수 높게 안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으라고 점수를 잘 줘요.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영어 능통자를 뽑겠다고 공고를 냈고 그 공고를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실 분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
그 회사에 만일에 채용이 되면 해야 하는 일이 고객과 이 회사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회사의 사람들이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에요. 고객들은 이런저런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영어만 잘하시는 양반들에게 이 고객들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고객들의 영어도 잘하는, 즉 한국어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 외에 외국어도 잘하면 더 좋지만 특히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회사에서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직무가 그런 일을 하는 자리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면접장에서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고객이 이메일이나 문서상으로 어떤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줄 것인데, 만일에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 고객이 직접 내방을 해서 이 회사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당신이 중간에서 통역의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 면접 보면서 영어로 대답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그 일은 못하겠대요. 자기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문서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뭐 일을 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자기 꼭 자리에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고객이 필요한 경우에 통역 서비스를 좀 중간에서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못하겠대요. 질문을 혹시 잘못 들으셨나 싶어서 다시 재질문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라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유는 마땅히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건 하고 싶지 않대요. 왜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지금까지도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기 싫으시대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직무와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할 거면 원서를 내지 마세요. 공고가 나갈 때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다 기술이 되어 있고, 방금 얘기했던 그 케이스도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누구나 그 공고를 봤을 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 일을 못하겠다고 면접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지원을 하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예요. 세 번째, 태도. 말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네,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대답도 길게 자신의 생각을 포함해서 길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그 주로 졸업 직후에 아주 이 젊은 청년분들이 지원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특히 뭐 관련돼서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고 관련된 경험도 쌓아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접장에 가서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에 뽑힐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면접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뽑아줄까? 이 모든 게 다 걱정스러운 거죠. 그 나이대의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취업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경험과 경력을 쌓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턴십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관련된 자격증도 따시고, 가능하다라면 관련된 어떤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도 받으시고, 내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우고 자기소개서에도 나는 이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기술할 수 있고, 면접장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충분하게 여러분의 어필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자신감 없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라고 시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감 넘치고 너무나 이 일이 나는 너무나 하고 싶고 이게 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미 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지금 너무 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말하고 싶고 어필하고 싶어집니다. 태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어선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결국 반영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스펙. 이거 사실은 아직 여러분한테 좀 너무 이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면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어서 지금 해놓는 건데,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해당되는 직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이미 더 많은 스펙을 쌓았다는 거죠.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다른 직장에서 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학부 정도 출신의 어떤 사람의 하는 일이라고 이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데 박사를 딴 사람이 그 지원을 한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오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더 공부한 사람들 지원하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큰 회사에서도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더 이용해서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지만, 문제는 그 사람은 들어올 때는 일단 뭔가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급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 일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 일이 굉장히 시시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고 자존감이 깎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주어진 일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금방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가려고 이직 준비를 해서 결국은 나가버려요. 회사는 그럼 다시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또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또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빈번하게 담당자가 교체가 되면요, 그 업무가 계속 혼선만 가중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 폭탄 떠넘기기 같은 그런 식이 돼버려요. 이 회사에서의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오버 퀄리피케이션이신 분들을 채용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도 오버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그런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여러분 위치에 맞는 그런 자리들에 지원을 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